오늘 김어준이 참 시대의 망언을 했어요. 예, 제가 유튜브 최고 존엄이다. 과거에 이제 조선일보 방사장을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 방사장.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을 낙점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싶어는 해요, 방사장이. 근데 이제 재래식 언론이 영향력이 이제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우상향님 감사합니다.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면서 재래식 그 대통령, 밤의 대통령은 이제 과거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망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도 또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혜태님, 이참에 조국 비리 건들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래식 밤의 대통령은 이제 끝났다. 저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그 조중동이 예전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뉴미디어의 영향력, 특히 유튜브와 SNS의 영향력이 뭐 절대적으로 커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5대5,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운동장이 이제 뭐 기울어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울어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거의 이제 평평해지고 있다. 거의. 아직은 이제 보수 진영이 좀 우세하죠. 근데 유튜브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언론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뭐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뉴미디어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최한옥 TV 시청자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미디어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유튜버들이 정당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다. 특히 이제 사이즈가 큰 대형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이제 커지게 되고 결국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혹은 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 진영의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유튜버들이 공천을 하고 유튜버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거다라는 제가 예측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김어준이. 그걸 견제할 만한 채널도 없어요, 지금. 김어준을 좀 견제할 만한 채널이 있으면은 그럼 뭐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동접이 한 20만, 30만 나오는데 뭐 적어도 체육 정도가 체육이 나름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김어준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균형 잡힌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체육 김어준보다 조금 낫죠. 아까 뭐 이현주 의원도 출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매불쇼가 뉴스공장보다는 나름 이제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뭐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김어준의 자장 안에 있어요. 매불쇼도. 결국은 이제 그 뉴스공장 하청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김어준을 쫓아가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체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김어준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김어준이 이제 교주 수준으로 김어준을 추종하는 그런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려면 그 김어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봐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을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버도 어쨌건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들 위주로 그 영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컨대 식당에서 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야 나는 문바는 안 받아 명바만 받을 거야 이렇게 식당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문바들은 밥 안 팝니다. 명바만 밥 줍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식당에서. 그 식당 망하지. 게다가 문바가 더 많아. 예? 문바가 60%고 명바가 40%예요. 예? 그러면은 시청자의 60%가 친문 성향인데 내가 여기서 김어준이나 정청래 혹은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럽지.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경우이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뭐 나름 이제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 뭐 저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제 원래 이제 생업이 있고, 근데 전업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시청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튜버들이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압도적으로 김어준을 추종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소비자들의 다수를 문바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을 건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김어준을 건드렸다가는 시청자들 막 구독자들 쭉쭉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그러다 보니 이제 김어준과 뭔가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거나 혹은 김어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그 부담스러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야. 김어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의 동접자도 문제지만은 김어준 하청 유튜버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나마 제가 지금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전부터 김어준이랑 들이받으면서 방송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성공을 해요. 지금. 예. 상당히 성공한 거죠, 지금. 제가 뭐 지금 동접이 4천이 넘었는데 매일 4천 넘는 동접자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제 친명 색채가 강하고 친명 반문이지. 예. 친명 반문 성향의 이제 저는 방송을 오랫동안 하고 해왔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또 이런 소비자층이 있는 거야. 예. 친명 반문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대로 꽤 관심을 받는 유튜버로 제가 성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이거 친명 반문으로 가도 이게 나름 시장이 있네. 예, 여기 그냥 먹고 살만하네. 이게 좀 이렇게 됐어.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는 친명 반문 성향의 방송을 하는 그런 채널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이렇게 친명 반문으로 방송을 했는데 뭐 시청률이 안 나와. 뭐 1000명, 2000명 뭐 겨우 요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안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와. 이 시장이 있다라는 걸 유튜버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야 유튜버들이 김어준 눈치 안 보고 자기들 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좀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저만 봐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뭐 동접이 매일 구독자 5만인 주제에 동접이 매일 뭐 4천, 5천씩 5천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 그 김어준 눈치 안 보고 목소리 내는 그런 친명 채널들이 이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뭐 저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친명 반문 시청자들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제가 만약에 동접이 뭐 10,000명, 20,000명, 무슨 뭐 10만 명 나왔다. 예를 들어서 친명 반문 방송을 하는데 10만이 나와. 그러면은 이쪽 시장이 확 커져요. 그 밑에 김어준 밑에서 하청 방송 하던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 나 이쪽으로 갈래. 자기들 원래 성향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일은 뭐냐면 꼭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친명 채널들을 키워줘야 돼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최욱이 매불쇼가 진짜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방송을 하면은 김어준이 저런 짓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시청자들의 시각이 균형이 생기잖아요. 김어준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욱은 이런 얘기를 해. 누구 말이 맞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김어준 시청률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그거는 문제가 안 돼. 만약에 저를 지지하건 말건 간에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건 말건 간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김어준을 20만을 봐. 근데 김어준하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채널 최한욱 TV를 한 20만이 봐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제 얘기에. 그러면은 이 양쪽을, 그러니까 최한욱 TV 시청자들도 김어준 방송을 보고 김어준 뉴스공장 시청자들도 최한욱 방송을 봐. 그러면은 비판적 시각이라는 게 생겨요. 얘가 하는 말이 맞나? 얘가 하는 말이 맞나? 따져보는 거예요.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만약에 이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논쟁이 생겼을 때 최한욱 TV를 보신 시청자들이 좀 많았으면은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봉옥 민정수석을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몰라요, 아예.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은 김어준과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시장이 독점이 돼버린 거야. 김어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아까 뭐 방사장 얘기했는데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선일보 방사장을. 근데 김어준은 지금 새벽의 대통령이 됐어요. 아침 대통령. 새벽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그걸. 감히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민주당 당원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다. 왜? 다른 생각을 못 하니까, 지금. 그냥 막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김어준 스스로도 이걸 알아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털레반들이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의 임기는 5년이지만, 김어준의 임기는 영원하다.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간 죽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5년이라는 거야, 임기가. 근데 김어준의 임기는 없어요. 임기가 없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누구냐? 김어준인 거예요. 당대표도 임기가 있고,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총리도 임기가 있고, 최고위원도 임기가 있는데, 김어준이라는 이 언론 권력은 임기가 없어요. 그리고 수십만의 민주당 당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김어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킹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이 낙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김어준이 낙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야. 김어준이 낙점하니까, 김어준이 정청래를 낙점하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다 따라가고 정청래가 당대표 되잖아요.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됐으면 모르겠어요. 압도적 우위로 됐어요, 정청래가. 정청래같이 진짜 당대표는커녕 어디 가서 동네 통반장도 하기에 민망한 수준의 인물이 김어준이 힘을 실어주니까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김어준은 무슨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냐면은 조국이 지금 민주당에 못 들어와서 저렇지 조국이 민주당에만 들어오면 내가 조국을 밀면 조국이 당대표도 되고 조국이 대선 후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김어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청래한테 합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국이 민주당 바깥에 있는 한은 어렵지. 근데 민주당 안에만 들어오면 나를 따르는 당원들이 매일 20만, 30만이 아침마다 내 방송을 보고 있고 조회수, 뉴스공장의 조회수가 150만, 200만이 되는데 내가 낙점하면 그 사람이 당대표 되는 거고 대선 후보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오만함이 생긴 거야, 지금.
절대 권력자가 된 거예요. 마치 조선일보가 절대 권력이 됐던 것처럼, 밤의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김어준이 아침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김어준이 그나마 좀 무서워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죠. 예, 명파리를 안 하면은 하루아침에 이제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뭐 믿음과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감히 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덤벼들진 못해요. 그런데 이재명 밑으로는 다 대가리 박어예요. 이재명 밑으로는 다 대가리 박어야.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 김민석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봐요. 뭐 저 혼자 착각이지만은 내가 김민석 정도야. 이재명은 내가 어떻게 못해? 이재명은 뭐 민주당에서 거의 뭐 90% 가까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은 어떻게 못하지? 근데 김민석은 내 밑이야. 박찬대는 이제 확실히 눌러놓은 거고요. 그죠? 박찬대는 확실히 김어준 밑이 된 거고, 김민석도 내 밑이야. 뭐 정청래는 당연히 밑이죠. 예, 김어준한테 가가지고 뭐 고개 숙인 거고, 조국도 뭐 김어준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고, 김어준이 낙점을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김어준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민주당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한 명 있어요, 한 명. 예? 민주당한테, 김어준한테 들이받는 민주당 국회의원.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 말고, 곽상원 의원 말고, 공개적으로 김어준한테 들이받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 중에 없어요. 의원 중에 얘기라는 거예요, 의원 중에.